자, 여러분, 우리 9주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호텔 케이터링 컨벤션 매니지먼트 우리 교재에 있는 부분입니다. 챕터 5, 연회 운영의 효율화 방안, 이 교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업 구성에 대해서 이미 공지는 했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 9주차부터는 저희가 3시간 강의 중에 50분은 이론 강의, 이 우리 컨벤션 관련된 걸로 이제 교재랑 충실하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5분은 우리 새로 선정한 컨벤션 실기 과목 그 25분. 그 다음에 제안서 작성하는 걸로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 번째 시간은 컨벤션 영어 25분 강의하고 여러분들이 과제 각각은 출석 과제입니다. 출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과제는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 또 2학년 2학기고 취업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니까 부담 안 되는 과제로 하나씩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출석 인정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보시면요. 연회 행사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로는 이제 페이지 90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회 행사를 유치하는 우리가 시점부터 우리가 행사를 가서 연회를 우리가 유치를 했어요. 그 유치하는 시점에서부터 진행하고 종료, 유치하는 그런 과정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을 우리가 분석해요. 그래서 연회 매출의 증진을 도모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90페이지에 있는 거를 같이 참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읽고 뭐 밑줄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정의를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환경 요인으로 하면요. 일단 환경은 우리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호텔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될 수 없는 요인입니다. 통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알다시피 뭐 핵가족화 이제 심각하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최하위잖아요. 노인층이 당연히 지금 증가하고 있고 평균 수명이 이제 연장이랑 같이 연결되는 거죠. 고령화,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은 다 향상됐고, 그 다음에 신속한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욕구만이 아니라 여기서 탈피해서 생활의 질을 높이고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추세, 그리고 인간의 경제적 가치 추구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90페이지에 보면은 외부 요인들은 그 밑줄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기업에 의해서 통제될 수 없다. 이런 외부적인 상황, 환경은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인구 통계적, 그렇죠? 인구적, 아까 말한 그다음에 경제적 환경 이런 건 우리가 뭐 선진국처럼 하고 싶어도 그렇죠?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이 그런 환경 시장이 넓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어진 거죠. 사회 문화적 환경, 그 다음에 정치적 환경,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남북 분단 상황은 우리가 그 기업이나 개인이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기술적 환경, 경쟁적 환경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인적 요인이죠. 이게 별표하시고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인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적 요인을 보시면 요 행사가 어느 호텔에 치러질 수 있는가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인적 요인이에요. 그 인적 요인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즉 행사를 주관하는 그 주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정부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의사결정자가 누군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행사를 호텔 입장에서는 유치하고 예약을 접수하는 연회 예약하는 연회 예약팀 그 요원하고 또 연회를 우리가 판매하기 위해서 연회장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 사람 연회 판촉 부서가 있어요. 연회 판촉 요인들의 요원들의 자질이나 태도, 그다음에 능력 그리고 연회를 진행하는 연회 서비스 요원들의 그런 서비스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페이지 91페이지 밑줄을 같이 쳐보도록 하면 인적 요인 보시면 인적 요인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주최 측의 의사결정자가 누구, 어느 위치, 그리고 진짜 인맥이나 학연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행사를 예를 들어서 서울대 아니면 고대 무슨 동호회, 동문회 이런 거를 여러분 유치하려면 뭐 거기에 있으면 당연히 동문회 소속이면 당연히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뺏길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그게 아니어도 어떠한 인맥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게 일단적인 어쩔 수 없이 되지만 또 반드시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처음에 그렇게 갔다가 처음에 이 호텔을 이용했는데 실망하면 다음에 사람들이 뭐 처음에 운영자는 긍정적으로 봐도 결국은 그 모임을 참석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 그 연예 판촉 부서에 있던 사람들도 일단은 항상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합니다. 근데 이제 영향력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사 개최지 결정이 좌지우지한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에 맞춰서 그래서 예약 요인이나 이런 자질, 태도, 그래서 그다음에 고객 접객, 노력 및 능력, 연애 진행 중 연애장에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연애 서비스 요원의 서비스 그런 정도 이런 것들 인적 요인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적 요인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음엔 물적 요인입니다. 일단은 연회장 시설이 좋아야죠. 일단 뭐든지 그렇게 마케팅이라는 게요. 서비스만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하지만 일단은 하드웨어, 호텔 자체가 좋아야지 가고 싶잖아요. 연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원초적인 겁니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물적 요인, 자원의 구성 요건이 양호해야 돼요. 예, 교재를 보시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91페이지 원초적으로 물적 자원 구성 요건이 양호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구성 요소는 호텔 내 연회장 및 부대 시설. 부대 시설이라는 게 레스토랑 같은 걸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사우나나 그다음에 주차장, 그다음에 각종 집기류, 사무기기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면 연회장 설비 및 시설, 그 다음에 주차장 시설, 각종 집기 비품, 기자재, 그 다음에 기타에는 꽃, 아이스 카빙, 아이스 이렇게 꾸민 거 있죠. 그 다음에 사진 촬영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하나씩 보시면 연회장 설비 및 시설입니다. 92페이지 밑줄을 칠게요. 연회장은 연회 형태 및 규모에 따라서 조절 가능한 연회장과 고정된 연회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회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설이요. 그냥 딱 이렇게 연회 시설이 이게 규모가 작으면 이거 하나로만 쓰는 거고요. 몇 명 들어가는 보통은 대연회장이 이렇게 크면 여기를 이제 미닫이처럼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고 크면 이제 뭐 큰 행사면 큰 행사 뭐 300명 뭐 3000명 뭐 이런 식으로 코엑스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차단벽이나 뭐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1000명 행사 받으면은 여기를 닫고 이제 행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이게 뒤에도 설명이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차장 시설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밑줄만 치고 제가 뒤에 어차피 이 관이 나오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일단 주차장 주정하다 물적 요인에 편리한 주차장 확보가 필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세 번째, 각종 집기, 비품, 기자재입니다. 여기도 밑줄을 좀 치시면요. 92페이지에요. 연회장에서 사용하는 어떤 테이블이나 의자, 각종 식기류, 그 다음에 연회장에서 필요한 기자재, 이런 것들이 연회 행사의 별표, 특성에 잘 부합해야죠. 그 행사에 맞게끔 돼야 되고, 구비된 각종 집기나 비품, 기자재들은 항상 중요한 게요. 여러분 레스토랑 갔을 때 저도 항상 여러분이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 만약 웨이터나 대기 시간에 하는 게 청소예요. 왜냐면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도 그렇고 먼지가 있거나 뭐가 떨어져 있으면 그 식당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일하면은 항상 매니저들이 만약 손님이 아직 없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항상 청소를 시키는 거야. 닦고 유리창 닦고. 왜냐면 그런 거 특히 남성분들은 별로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여성분들께서는 굉장히 꼼꼼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 딱 봐서 유리창에 뭐가 껴있거나 뭐 이러시면 바로 컴플레인이 일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저도 많이 당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뭐냐면 막 보면 계속 청소를 시켜요. 그냥 막 짜증내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욕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좀 귀찮네. 그럼 대기할 땐 좀 가만히 좀 쉬게 해주지. 계속 일을 시키네. 이랬는데, 뭐 이렇게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데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아니다 다를까 사람이 많으면 거기 일부러 안 앉히면 좋은데 생각 모르고 앉혔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컴플레인 하죠. 왜 이런 데를 난 안 치냐. 그쵸? 왜냐면 그런 거 지저분하니까.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내가 밥 먹으러 식당 갔는데 식당을 닦지도 않아. 위에 닦아주자면 여러분이 막 닦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식당은 벌써 호텔이라고 할 수가 없죠. 만약 호텔 식당을 여러분들이 이게 뭐 묻어 있는데 안 하고 여러분이 그걸 닦고 있어요. 거기 그 호텔 이용하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청소, 청결은 필수예요. 그리고 손상되지 않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인데요. 사실 뭐 꽃이나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장소, 뭐 포토존,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유치하는 데는 있어요. 특급 호텔도 있고 약간 테마 있는 호텔들도 그렇고 그거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행사 유치에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아져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왜냐면 대기하고 있는데 할 게 없는데 로비에 포토존이 있어. 그러면은 근데 그게 괜찮아. 뭐 그러면 한번 찍고 싶잖아요. 기념으로.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아진다고요. 사람은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성공 여부에 부가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메뉴 요인이에요. 메뉴가 무엇보다도 여기 식당이잖아요. 연회장.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내용이죠. 연회 행사의 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인이다. 메뉴 중요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연회 행사의 격을 좌지우지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광고 매체 결국 팔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연회장 시설이나 뭐 뷔페 식당이든 뭐 음식점이든 그러니까 안내하고 알려야 돼요.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브로셔예요. 그래서 직접 전달하는 경우 있고 또 손님의 방문 상담할 때 그리고 직접 여러분들이 연회 판촉 부서에 있는 직원이라면 한마디로 세일즈맨이라면 판촉 활동을 해야겠죠. 그때 전달하는 게 브로셔예요. 또 호텔 내부에서 이게 지금 오타가 있네요. 바로 이런 브로셔를 걸어놓은 스탠드가 있죠. 그래서 보통 식당마다 뭐 엘리베이터 옆에도 있고요. 뭐 이렇게 강조하면 이렇게 음식 무슨 행사 내용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연회 운영의 문제점이에요. 우리가 연회장 시설이요. 문제점이 있는데요. 연회장 시설은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다양한 연회장 및 각종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대소규모의 회의실 전용 연회장이 요구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연회만이 아니라 회의실로도 이용할 수 있는 협회나 학회 같은 데서 오거나 그런 대형할 때는 한마디로 컨벤션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시도 가능하고 회의장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걸 다 갖추고 있는 연회장은 사성 호텔은 이제 식사 위주로나 아니면 그냥 행사 위주로는 돼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5성급.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연회장은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커리어를 쌓았고, 커리어 패스라고 하죠. 커리어를 쌓고 그러면 무조건 5성을 가셔야 돼요. 연회장을 가시면. 그 다음에 주차시설입니다. 자, 주차시설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는 제가 시험에 무조건 냅니다. 왜? 이 주차시설이 안 돼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호텔을, 연회장을 가겠다 하면은, 연회장 시설도 한번 구경하시고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주차시설이에요. 주차시설이 잘 돼 있는지, 이래야지 연회를, 여러분 판촉을 하든, 연회장을 하시든, 이용할 때 중요합니다. 자, 뭐냐면, 밑줄부터 칠게요. 94페이지. 호텔 영업, 특히 연회 행사는 넓은 주차 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쵸? 왜? 주차 수용 능력이 호텔 전체 영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연회 행사는 짧은 시간에 많은 차량의 동시 주차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예를 들어서 연회를 하면 1000명이 왔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주차장이 1000대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쵸? 결혼식 같은 거, 제가 이게 실제로 세종호텔이
있을 때 연회장이 크게 두 개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서는 호텔, 여기는 결혼식 하고요. 여기는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판촉에서 했을 때요, 요 시간차를 항상 고려했어요. 여기를 판매를 잘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를 같이 시간대가 동시대를 판매하잖아요. 차량이 가뜩이나 명동은 오래된 곳이잖아요. 일방통행이에요. 근데 여기서 차가 나오는데 이 행사에 다 합쳐가지고 1,400명 행사를 한 거죠. 1, 2, 3, 2층하고 3층하고 어떤 일이 일어서냐? 차량이 500대가 온 거예요. 그쵸? 차량이 500대가 와버리니까 여기에 지금 주차 공간 객실 손님도 있고 그러니까 못하니까 다른 데를 빌렸어요. 자, 주차장 시설이 길 건너가지고 접시차 여기 한 10분 전에 여기 10분에 있는데도 주차장을 빌려야 되고 저쪽 우리은행 뒤쪽에 공주차장을 우리가 임대를 받아가지고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호텔에 이제 주차하신 분들이 더 난리가 나죠. 여기는 5분, 여기는 10분 걸어서 길까지 건너야 돼. 10분 걸려요. 여기에 어떤 난리가 났냐면 이제 주차 빌딩이 있거든요. 두 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400대가 온 거잖아요. 1시간 여기 행사 끝나고 여러분들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차를 빼려면. 그러니까 컴플레인이 너무 나겠죠. 이거 뭐 식사하는데 1시간, 차 빼는데 1시간 반. 그러면 여러분 그 호텔 이용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국 손님들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객실이 모자라니까 이 멀쩡한 3층을 없애버렸어요. 그 객실로 다 변환시켰어요. 왜? 요것 때문에 행사를 이렇게 컴플레인 나오고 뭐 한 문제가 주차장 빌리고 하는 뭐 돈이 남질 않는 거예요. 식자 구매하고 뭐 이렇게 행사 해봤자 힘들게. 차라리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낫고 출장 뷔페를 강화하는 게 낫겠다. 주차 시설을 주차 빌딩을 몇십억 주고 하는 거 보다. 왜? 땅도 없고 차라리 객실을 거기다 짓는 게 낫지 주차장 짓는 것보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주차 시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행사를 오면 차를 다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두 명, 그쵸? 커플이라면 두 명이 한 대를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시 주차가 있으니까 주차장 시설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회장은 주차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아니면 다른 데에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여러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이제 수익이 아니라 돈 나가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95페이지에 밑줄 치시면 이 비수익, 어떻게 보면 비용이 나가는 주차 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호텔 수익성에 직결된다. 이렇게 지금 이 저자가 밝히고 있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연회 전문 인력의 문제점이에요. 뭐냐면 연회 행사에 유치해서 호텔 지명도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여러분들도 브랜드 보고, 그렇죠? 뭐 호텔 신라, 뭐 호텔 롯데,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호텔 지명도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인지하고 있는 호텔 수준이에요. 아, 저기는 5성급, 여기는 4성급, 그렇죠? 그리고 연회 전문 인력이 중요한데 연회 행사가 단순한 그냥 뭐 동문회, 뭐 결혼식 이러면 좋지만 이런 것만 하면 결국 4성 호텔급인 거죠. 5성 호텔급으로 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런 거죠. 회의 기획, 여러분 컨벤션 기획사, 미팅 플래너, 그렇죠? 전체 행사를 기획해. 그다음에 통역, 그렇죠? 동시 통역, 그렇죠? 우리나라의 동시 통역은 거의 한국 외대 동시통역대학원 한영과에서 거의 잡고 있죠. 거의 들어가는 서울대 들어가는 정도에, 왜냐면 벌써 몸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시간당 한 몇십만 원 될 거예요. 그렇게 받으세요. 그래서 조명, 제가 그 제주대학교 동시통역과 대학원 분들은 제가 예전에 제주 관광공사 할 때 그 계약직 공무원이죠. 그렇게 따로 뽑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학에 좀 신경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동시통역사 동시통역대학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그냥 사전 한 3,0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 외우시면 돼요. 달달달. 그 한글로 영어, 영어 한글 한번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사전을 먹으셔야 되더라고요. 한국말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 영어로 들은 거를 동시에 한국말로 바꿔야 되니까. 그쵸? 한국 사람이 알아먹게, 그리고 한국어로 말한 걸 영어 사람이 알아먹게 바꿔야 되니까. 바로 이런 게 연애 전문 인력, 이런 고급 인력들이에요. 그럼, 그쵸? 그리고 음향, 그쵸? 연애 행사 연출가, 그쵸?
멋있죠? 뭐 이런 것들 다 고급 인력들, 그러니까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는 그런 것들이 이게 근데 사실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 5성의 위주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연애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 그렇죠? 직접 호텔에서 직접 하는 사람들로 이제 가실 거니까 아무튼 이런 전문 인력으로 나중에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예 행사 시 관련 부서하고 문제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항상 갈등이 있어요. 부서 간. 근데 행사 규모와 상관없이 특정 개인이나 부서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연애라는 건 조리부서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음식을 우리가 서빙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 특히 조리부의 관계는 97페이지 한번 보시면 훌륭한 음식을 제공해야 되고 일시에 대량 서브한다. 이게 밑줄 치셔야죠. 그 점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시설을 갖고 있는 게 63빌딩에 있는데도 잘 돼 있어요. 호텔이 아니지만 그런 몇 층이었던 건지 기억이 안 나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주말 아르바이트를 거기서 다 빼요. 그냥 아예 한 층 자체가 한 층의 반 정도를 엄청 큰 연애 전용 주방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연애 전용 주방이 있어서 한꺼번에 할 수 있고 다른 업장들, 레스토랑들에서 나오는 뷔페에 지원하는 그런 음식들을 바로 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 있어야 됩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시설은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면 연회를 하면 조명, 음향, 그렇죠? 연회장 전체 시설을 설비하는 부서예요. 시청각 기자재, 전기, 전화, 그다음에 마이크로폰이 이제 마이크고 무엇보다 랜5만 시설, 그다음에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요즘 없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이용하면 회의가 되면 불안정해요. 그래서 증폭기나 이런 시설들 예전에 저희도 행사를 큰 거 OECD 무슨 행사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유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와이파이가 객실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행사할 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거예요. 컴플레인 엄청 났습니다. 외국 분들한테. 아니 어떤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동시에 이제 와이파이를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렉이 걸려 화면이 다음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를 힘들게 유치했지만 이 한 번 또 이제 문제가 그런 게 딱 하면 거기는 OECD의 무슨 예를 들어서 프랑스 무슨 지역이요 그 담당이었는데 그게 이제 행사를 세종호텔에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 OECD 전체의 다른 부서에 행사 다 놓치게 보낸 거예요. 그거 한 번 잘못해가지고 10개 이상의 행사를. 왜냐면 거기는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식사만 할 수 있는 데지 와이파이나 이런 시설이 안 돼가지고 그걸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놓친 거 해가지고 손해가 한 10억 넘게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아서 그 다음 행사를 앞으로 계속 안 할 거면 모르는데 그런 행사를 유치해야 되니까 국제 행사를 3억인가 들여가지고 객실용 따로 연회장용 따로 이렇게 증폭기든 와이파이 시설을 해놓았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다시 그걸 하는데 따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한 번 그쵸? 그 기억이 있으면 기록으로 거기도 다 남거든요. 그래서 요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의 피드백 이게 한마디로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설들이나 고객들이 불만 이런 것들에 굉장히 잘 해야 되고 그 행사 하시는 분들 주최 끝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연예 부서 직원의 근무 환경인데요.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요. 요 페이지 98페이지 보면 연회장에 근무하는 종사원은 기타 부대 업종과 비교할 때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각각 뭐 조찬, 오찬, 만찬, 그쵸? 행사에 적합한 테이블 배치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대부분의 연회장 직원들은 타업장으로 그래서 이동 근무를 원해요. 힘드니까. 주말에도 나가야 되고, 그쵸? 행사가 다 주말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레스토랑 업장으로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일단 여러분들 호텔을 들어가려면 이렇게 싫어하니까 호텔에서 많이 뽑죠. 근데 힘들어서 빨리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결국 그러니까 여기에 연예 부서의 직원 근무 환경이 이런 어쩔 수 없이
행사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으니까 힘들어 하기 때문에 여기서 총지배인이 나오는 거야. 버티고 연회장 지배인이 되면. 고생을 하니까 고생한 만큼 그 보상을 주는 거죠. 그리고 타 업종으로 이렇게 다른 데로 이제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순환 여기 갔다가 다시 필요하면 이쪽 이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는 뭐 특정한 제가 말했던 뭐 조주사나 어떤 그러니까 와인 소믈리에나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서를 빠지려면 바로 이런 부서로 들어가기에는 경쟁이 치열하고 또 이런 부서는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 왜? 적자출생이에요. 연회장만 수익을 보고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연회 판매 촉진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활성화 방안에서 개선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연회 상품 계획을 개선해야 돼요. 그래서 고객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각적이고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상품화 계획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연회 판매 촉진 그 조직을 개선해야죠. 적정 인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98페이지에 보면요. 연회 상품 계획을 개선해야 된다. 그게 나오죠. 비수기나 특정 기간은 물론 성수기에도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상품화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상품 개발이 행해져야지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연회 가격 책정의 개선은 X. 그렇죠? 이 저자의 생각에 전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죠. 뒤에 나중에 뭐 궁금하시면 읽어보지만 그러면 안 돼요. 법적으로도. 세 번째, 연회 판매 촉진 조직의 개선이에요. 적정 인원 확보인데 다시 보면 99페이지 연회 판매 촉진 부서의 주요 업무가 바로 인적 판매. 인적 판매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거기에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 그 행사 담당자하고 컨택을 해서 계속 연락하고 우리 홍보하고 그쪽에서 행사에서 필요한 요구 사항들을 들어주고 행사를 유치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겁니다. 연회 판촉 직원의 고객 면담 시 숙지 사항이라고 나오니까 이거 반드시 내겠습니다. 반드시 기말고사에 보게 될 거예요. 뭐냐? 경쟁 업체의 정보입니다. 그쵸? 경쟁 업체의 정보. 전지선보에는 저런 걸 해주는데 이 호텔은 왜 안 해줘요? 이런 걸 할 수 있고, 가격 같은 정보나 서비스 어떤 걸 했는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단 자사의 일단 연회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진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식사에 대한 완벽한 묘사입니다. 그렇죠? 식사에 대한 대한 지식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접근 방법도 아셔야죠 일단. 그리고 먼저 고객에게 말할 기회를 줘야죠. 그리고 잘 들어야 돼요. 경청을 하셔야죠. 이게 경청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연회가 우리가 종류가 뭐가 있고 식사 계획을 정확하게 판매하는 그런 질문은 서슴없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식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기본적인 사항이고 지금 뭐 나온 것도 적게 반복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고가품을 먼저 제한해야 돼요. 고가품을. 여러분들이 왜냐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웨이터 수는 우리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죠. 왜냐면 그 고가품이 아닌데 저가인데도 뭐 많은 인원이 있으면 결국 인원에 따라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르바이트를 더 채용을 한다든가 그래야 되면 결국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고가품을 먼저 제한한다. 요 부분 잘 기억하시세요. 그 다음에 연예 담당자에게 정성 들인 식사를 대접대하면서 기억에 남게 함은 굉장한 겁니다. 왜?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다 많은 주류 판매, 식사를 우리가 유도를 잘 해야죠. 비교 설명에 의해서 고객이 이 정도 더 하시면 뭐 우리가 어떤 뭐 객실 쿠폰도 드릴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고객 이익을 강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판매할 때는 이게 뭐냐면 천연색 사진이 그냥 뭐 행사했던 뭐 불빛, 조명 이런 게 있는 꾸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대로 상태였던 그 사진, 그냥 꾸미지 않았을 때 사진, 그 천연색 사진. 그러니까 여러분 하면 뭐라 그럴까 화장 안 한 민낯, 그렇죠? 그거 그대로
보여줘야죠. 꾸몄을 때랑 같이 비교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해드릴까요? 한마디로 화장 전, 화장 후처럼. 그렇죠? 우리가 조명이나 아니면 어떤 행사 꾸민 거를 하기 전의 모습, 전후 이런 식으로 비교 사진 이런 것들을 꼭 보여드려야죠. 다음엔 연회 예약 제도의 개선입니다. 뭐냐면 저도 요건 동의해요. 첨단 장비 이용이 좀 적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연회 예약 받는다 그러면 전화 걸려면 아니면 방문 예약, 그쵸? 언제 방문해 주시겠어요? 한번 저희가 그러면은 연회장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아니면 우리가 가는 연회 판촉팀이 가서 판매원이 그 기업에 가서 이제 브로셔 하면서 설명하는 마치 보험회사 직원처럼 그렇게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첨단 장비를 이용한다는 게 뭐냐면 저도 보는 거죠. 바로 이렇게 온라인 뭐 줌을 통해서도 보여드릴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고 화상회의도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그쵸? 맨날 이메일로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아니면 VR, AR을 이용해서 우리 객실을 모협을 가상현실로 보여준다던가 연회장 그쵸? 연회장 시설을 그 다음에 저는 그때 태블릿 많이 갖고 다녔거든요. 템플릿을 일부러 안 드렸어요. 무겁기도 하고 다 버리시는 경향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처음 방문한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 그냥 방문해서 그냥 가볍게 처음에 우리 호텔을 알리고 할 때는 그 출력하고 이런 데도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이제 나온 브로셔도 있고 저희가 판촉용으로 만들어진 그렇게 소개 그런 판촉물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냥 기념품만 갖고 들어갔어요. 우리 그쵸? 호텔 기념품 갖고 이제 만나면 이제 태블릿 같은 걸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설명도 했죠. 요즘에 많이 보험회사 분들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예 보험 계약도 모바일로 바로 원스톱으로 사인 같은 거 받는 건 태블릿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처음에 시도를 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갤럭시 탭이라는 걸 사가지고 제 돈으로 산 거예요. 그것도 왜냐면 내가 일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일하고 싶어서 물론 제가 IT나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이 많았지만 그래서 그 사진 같은 거를 보여주면 보여드려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제가 실제 이런 천연색 사진 찍은 것도 보여드리고 그냥 손님 후기들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관심이 있고 보내면 정식으로 보내달라고 해요. 그 브로셔나 아니면은 그런 판촉물에 나온 것들을 왜냐면은 이제 윗분들 이 키 행사 주관하는 사람이 윗분들에게 이제 샘플로 이런 거 받았다, 이런 브로셔 받았다, 여기 고려하고 있다. 그럼 그분들이 이제 종이로 된 걸로 이제 보실 테니까 그때 보내드려요. 그렇죠, 우편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판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 두 양 방향이 다 필요할 수가 있죠. 그 행사의 그 주최 측의 어떤 성격의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저도 이런 첨단 장비 이용하는 건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보 제공이 효율적이 될 수 있죠. 연예 판촉 매체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홍보 매체 계획이나 선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연예 행사의 판매 매출 증진 요소의 개선점입니다. 일단은 훌륭해야 돼요. 연회장이. 그러니까 마케팅의 기본은 제품은 이제 차별화가 별로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근데 얻는 거는 조금 더 기능 개선되고 그런데도 가격이 2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맨날 제품을 하면 아이폰이죠. 마진이 엄청 남아요. 거기 애플 알면서도 이미 소문이 났는데도 애플 사잖아요. 왜? 디자인이 이쁘고 사용자 편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건 고가품이라고 인식이 돼 있으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훌륭하게 연회장이 제품에 대해서 있어야 돼요. 이거가 안 되면은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그냥 그쵸? 다른. 그쪽은 좀 별로지만 서비스 좋아. 그럼 가격 경쟁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연회장이 갖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성 호텔을 가야 된다 이거야. 훌륭한 연회장. 그래 연회장의 위치는 호텔 내 2층에서 4층 정도가 좋습니다. 예, 그 층 꼭 기억하시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호텔 내 2, 3층이 좋습니다. 왜 걸어서 올라갈 수 있고. 왜냐면 엘리베이터 사람들이 대규모잖아요. 그러면 3층까지 올라간다고 생각 걸어서 절대 안 가요. 근데 2층이면 여기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많아. 혼잡하고 결혼식 같은 경우 한 층은 올라가시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신속하고 품위 있는 친절한 서비스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뭐 이거는 뭐 여러분은 귀에 박히게 서비스도 뭐 따로 수업을 들으시니까 넘어가고, 일단 그 다음에 훌륭한 식사와 음료인데요. 그 교재 102페이지 보면 성공적인 연예인사의 사례로 통계가 뭐라고 말했냐? 통계가 말해줘요. 통계는 팩트입니다. 뭐예요? 행사 음식 맛이 훌륭했다는 점이 가장 음식 맛이 너무 훌륭했다. 이거는 항상 들어요. 왜? 음식점이잖아요. 레스토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맛은 좋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훌륭한 가치.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 가치를 영어로 value라고 해요. 그렇죠? value라고 하는데, 그렇죠? value라고 하죠. 이 가치가, 내가 돈 낼 가치가 있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척도로 보냐면 그 행사했던 주최 측이 다시 재방문을 한다. 손님이 재방문한다. 그 단체로 왔던 그 손님이 개인적으로라도 가족끼리라도 온다. 이해되시죠? 재방문을 하는 거가 만족도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102페이지 비추시면 고객이 연회 행사를 종료하고 요금을 지불한 이후에 그 고객이 만족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하냐? 재방문이다. 다시 찾아본다 이거예요. 고객의 재방문은 이미 치른 연회 행사의 훌륭한 가치를 고객이 두고 있다. 이 내용이다. 거기 밑줄 꼭 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훌륭한 운영관리 체제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그리고 그럼 이제 이런 연예 요원들의 근무 조건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거죠. 첫 번째는 충분한 인원이 배치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밑줄 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연회장 규모에 맞게 직원을 배치해야 되고, 103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식음료 부서 전체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왜? 가능하면 숙련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이제 특히 4성급, 5성급 그런 호텔들은 이미 식당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식당이 한가한 날이 있잖아요. 뷔페 식당이 바빠요. 아니면 연회장이 바빠요. 그럴 때는 인원 배치를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해야죠. 근데 보통 총지배인이 그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제대로 된 호텔이고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대부분 다 아르바이트로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도 장기 아르바이트를 한 친구를 고용해야 그게 제대로 되지, 행사에서 한마디로 미스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보통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서버를 두지 않고 그냥 물을 따라준다든가 아니면 음식을 배달하는 것만, 딜리버리 역할만 시키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제 인공지능 발달하면서 이 딜리버리 하는 아르바이트가 없어질 거예요. 다 로봇이 배달할 겁니다. 숙련된 이제 직원들만 일하는 곳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점이 이제 달라진 거죠. 이 교재도 이미 벌써 이걸 뭐 만들고 쓰실 때가 한 벌써 6개월 전이실 테니까, 지금 시대에 2020년도 이후에 대부분의 이제 호텔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떻게 해요? 다 AI, 인공지능, 로봇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예 그렇게 짓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사회적 현상이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이제 원래 이렇게 팬데믹처럼 큰 게 한번 지나고 나면 바뀝니다. 사회 생활 패턴이요. 그래서 요 부분, 특히 그냥 단순 노무직 없어진다고 벌써 했는데 이게 한 10년은 땡겨졌어요. 이제 이번 사태 이후로.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가가지고 뭐 하루 힘들게 일하지만 연회장 가가지고 물건 배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존재는 하겠지만 뭐예요? 대부분 대체가 된다. 그렇죠? 그리고 처우 개선입니다. 거의 밑줄 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타 부서와의 정기적인 인사 이동 및 진급 시 우선권을 준다. 그러니까 이래요. 처우 개선은 요 부분은, 연회장 부분은 고생을 하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타부서 필요하셔야 하는 타부서에도 이렇게 순환보직을 잘하는 거죠. 왜냐면 회사 직원을 오랫동안 수년된 경력직들을 많이 두기 위한 호텔들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승진 개념으로, 승진이 못 될 때는 그분을 이제 다른 부서로 이렇게 레스토랑이나 좀 쉴 수 있는 부서로 보내주죠. 그리고 나중에 또 한 1년 있다가 다시 부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리고 승진 또 이제 하나씩 달아주는 거죠.
다시 연회장으로 오게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캡틴이었으면 부지배인으로 이런 식으로 수당금을 해서 잘 관리를 하는 거죠. 일 잘하시는 분들은. 왜? 조건이 안 좋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왜? 행사가 아침에 있으면 새벽에 세팅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연회 운영의 관리적 측면에서의 개선점입니다. 첫 번째는요, 뭐니 해도 최고 경영자, 즉, 뭐 사장님이 됐든, 총지배인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혁신적인 경영 변화가 추구해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호텔 경영자분들이 이제 현실적인 것도 있죠.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뭐냐면, 단기간 본인들이 보통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총지배인 다 되고 싶잖아요. 근데 총지배인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물론 한번 총지배인 되시면 그 경력을 갖고 이제 다른 데로 이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냥 인형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 총지배인은 2년 동안 이렇게 보통 계약을 하고 오시는 거지. 여러분처럼 뭐 법률에서도 노동법이나 이런 뭐 근로법 이렇게 보셔도 간부 임원인 전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승진하고 그 다음에 딱 그 고용이 보장되는 거지. 어느 정도는 대부분 임원부터는 이사진이라고 하거든요. 이사진이 되는 순간 본인은 계약직이에요. 짧으면 1년 계약직. 그쵸? 그러니까 그때그때면 실적이 안 나오면 한마디로 집에 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있을 때 실적을 내셔야 되다 보니까 이게 호텔 경영상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떤 걸 한 것보다는 일단 내가 단기간에 내가 이익을 해야지 연임을 한다든가 연임이라는 건 2년을 더 연장하는 거. 그렇죠? 이런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익을 내기를 추구하세요. 그러니까 엄청 매출이 안 나오면 쪼시죠. 흔한 말로. 일시적인 매출액이 높은 연회 행사. 그러니까 원타임인데 딱 돈대. 그러면 한 경향이 많고 그와 관련된 판촉 활동을 마치는데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가격 경쟁을 한다든가 그쵸? 그래서 오히려 지금 순간에 내가 했지만 한번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이 행사가 너무 큰 행사고 돈이 단기간에 크게 해. 그래서 가격을 확 거의 원가에 가깝게 해요. 그러면 한번 그렇게 행사를 치르면 그 똑같은 행사를 이제 규모가 계속 남는 게 없는 그런 행사를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 나요. 그러면 직원들은 힘만 들고 매출은 별로 안 오르고 수익은 없고 그쵸? 힘만 들고 막 이런 식의 내한테는 뭐 그쵸?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된다. 일단은 CEO가 바뀌어야 돼요. 마인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연애 잠재 고객의 인식 변화를 유도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연회장을 예전에는 어떤 특권층의 사교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면서 소득 증대도 됐고 그러니까 대중화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이게 가성비 좋은 그러니까 가격도 어느 정도 착하고 그러면서도 음식 맛도 어느 정도 좋고 그런 행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동문 행사든 그쵸? 부담 없는 가격에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비수기 때 많이 하도록 대중화를 이끌어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출장연회예요. 출장연회는 이미 적극적 지원이 나왔는데 이미 이걸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 모임 활성화입니다. 자, 가족 모임은 책에 보시다시피 전체 연회 매출의 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렇죠. 가족 모임이라는 자체가 뭐 회감연, 결혼식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평생 고객으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프로그램들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체계적인 고객 관리입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 운영이에요. 왜 이게 전문용어로 CRM이라고 하는데 커스터머 릴레이션 마케팅이죠. 릴레이션 마케팅 매니지먼트. 커스터머 릴레이션 매니지먼트.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체계적인 고객 관리를 하는 거죠. 한번 고객이 오시면 계속 우리 고객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러려면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고객 DB, 고객 정보가 잘 관리를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5페이지 밑줄 치시면 연회 행사는 분기별, 계절별, 연례적으로 정기적인 행사가 되기 때문에 특별 행사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우대 가격을 적용해요. 특별 행사니까 그때만 가격 정보는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죠. 그리고 정기적인 다이렉트 메일의 약자죠. DM을 발송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다음, 새로운 연회 상품 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 목적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새로운 고객을 창출해서 일정 수준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거고, 새로운 상품 개발로 대외적인 홍보 효과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거고, 연회 행사에 활력소 및 생동감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호텔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러면 목표 달성은 물론 부수적인 매출을 창출하죠. 그리고 이런 연회 상품을 잘 개발하면 기존 고객들의 새로운 상품 개발로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연회 상품 개발할 때, 근데 여기엔 지금 없는데 한 가지 여러분 팁을 드리면, 기존 고객들이 갑자기 연회 음식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거는 그냥 개발이라는 건 점진적인 개발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그러니까 조사를 이런 연구를 많이 해야, 데이터를 파악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손님들이 항상 이거 보시면 항상 먹는 음식들, 자주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찾는, 특히 우리 고정 멤버들이 그 좋아하시는 그것들을 잘 리스트업을 해서 요걸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관리 체계나 정보 시스템이 잘 갖춰 있어야 돼요. 이런 다음에 우리가 신메뉴를 개발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기존 고객들에게 처음에 시식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서비스로 제공을 해서 그걸 맛보게 하셔야 돼요. 평가를 받으셔야죠. 그래서 그분들이 신메뉴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갑자기 그러잖아요. 우리도 음식이 중국집에 갑자기 음식이 맛이 달라져. 그러면은 주방장이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랑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다음에 연회 상품 개발입니다. 첫 번째가 가족 연회 상품이에요. 그 가족 연회가 아까 말한 것처럼 호텔 연회 부분 매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고, 그래서 보통은 할인 제도를 많이 이용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가족 연회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식을 하면, 만약 그 호텔에서 돌잔치를 하면 할인권을 나눠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평생 고객 관리,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잘 안 옮겨요. 자기가 결혼했던 그 호텔에서 보통 돌잔치도 하고, 장소 어차피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뭐 대연회장에서 갑자기 가족 모임 할 수 있는 소연회장으로, 아니면 그런 뷔페 식당 내에도 보통 이제 객실이 있거든요. 식사할 수 있는 식당 방이. 그러면 그런 무슨 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데에서 돌잔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는 거죠. 뭐 디너쇼를 한다든가, 패션쇼, 콘서트, 전시회, 사인회,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국경일,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벤트 행사를 개최를 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이벤트를 많이 만들기도 하죠. 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강남에 메리어트 호텔이 처음 생겼을 때 그쪽에서 뭘 많이 했냐면요. 미국 드라마 유명한 게 있었어요. 뭐 섹스 앤 더 시티 같은 경우, 뭐 그런 거랑 어떤 화장품 회사랑 조인해가지고 그런 파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드는 거죠. 계속 그런 파티를. 그리고 할로데이인,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컨셉이 젊은 층들, 20대, 30대들을 해서 무슨 칵테일 파티처럼 했어요. 부담 없는 가격으로 한 4, 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계속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결혼식을 거기서 한다든가, 진짜 그런 식으로 많이 하셨어요. 행사를. 실제로 거기서 한번, 그러니까 호텔을 한번 이런 호성을 내가 갈 수 있을까? 뭐 처음에 나중에 결혼식 때는 같이 가겠지. 나는 여기서 하고 싶을 거야. 막 이런 생각만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호텔들이 많잖아요. 경쟁자가. 호텔 신라도 있고, 호텔도 있고. 근데 이 메리어트 호텔이 처음에 어떤 컨셉으로 가져갔냐면, 20, 30대들이 한 3만 원에서 각각 티켓이 다르겠죠. 5만 원까지 그런 주제, 관심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개발한 거죠. 홀리데이 파티라 뭐, 그렇죠? 가면 무대나 가정 무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가요. 근데 거기 시설이 좋아. 그리고 그 DB가 있는데 나중에 결혼식 마냥
그런 걸 얘기를 막 들으면 결혼식을 만약 저희 호텔 하면 이번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특별 할인 뭐 이런 소스를 막 줘. 그러니까 거기서 실제로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나중에 동문 행사나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유치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제 파티 여기 바로 나오는 게 세 번째 107페이지의 연애 주제 파티 개발입니다. 별표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이 주제 파티예요. 주제 파티라는 게 테마예요. 테마를 갖는다. 주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이 연애 주제 파티는 결국 고객 요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행사 계획서를 제출해서 행사 주최자와 행사 계약을 하고요. 그 호텔은 그 행사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호텔만의 이게 바로 말하는 잠깐만요. 맞춤형이죠. 맞춤형. 우리 맞춤형이다 이거예요. 맞춰주겠다 이거예요. 당신에게 딱 맞추겠어요. 이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행사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 분위기. 그래서 행사장을 준비해서 참석한 고객들의 만족을 뭐예요? 극대화하는 게 바로 연애주제 파티의 개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교시였습니다.